김명수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그 재판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공직선거법 제18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바로 그것이 파기환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김명수 씨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 회사에는 직원이 한 1000명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인 김명수 씨가 갑질을 한다. 요즘 갑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갑질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이 있었다. 거의 전 직원이 2년 동안, 그러니 1000여 명이 2년 동안 꼬박 매달려서 커다란 용을 그렸습니다. 회사의 프로젝트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거의 다 완성이 돼서 마지막 날,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이 나는가? 김명수 사장이 거기에 다 그려진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이 긴 세월 해왔던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이 완성하기로 정해져 있던 그날, 김명수 사장이 붓을 들고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나타나서 그동안 그려놓은 그 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용의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군요. 저거 그냥 왼쪽으로 보게 하십시오. 용 머리가 왼쪽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단지 고개만 좀 돌려달라 이렇게 한 것이죠. 김명수 사장은 이렇게 고개 좀 돌려보지 하는 이 짧은 한마디를 했지만 1000여 명의 직원은 2년 동안에 했던 그 노력,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용이 고개를 돌려주겠습니까? 다시 그려야 하겠죠. 바로 이와 같은, 그래서 김명수 사장이 자기가 들고 왔던 붓은 먹 한번 찍어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상고심 재판에 나와서 재판 다시 해라, 파기환송,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아니면 재판 갑질인가? 대법원장의 갑질인가? 그런 것을 잘 따져봐야 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말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선고문을 발표할 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이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는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칙대로 상고 이유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권 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공직선거법 제18조 위반을 뜻합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공직선거법 제18조 이 조문의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직선거법 제18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18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통달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조문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꼼꼼히 읽고 제대로 익혀두기로 합시다. 이번에 이렇게 알아보고 나중에 이것을 다루게 되면 여러분에게 사정없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겁니다. 제18조의 조문 제목은 선거권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다. 물론 이 조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권만 없는 것이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듯이 선거권이 없으면 피선거권도 없게 된다. 이것은 다른 조문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 또 다른 법률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를 못 하겠죠. 그런데 특히 선거를 못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당사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선거에 못 나간다, 출마 못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에만 이런 상황이 아니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각 호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면 선거권이 없게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호 제1항 제1호가 됩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이것은 민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일 현재에 이러면 없다. 제1항 제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를 받고 이러한 형을 선고받는 것이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겠죠. 그러면은 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말은 상당히 어려운데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되면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런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고 자기 집에 있겠죠. 그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니다. 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3호 이 제3호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잘 봅시다. 하나하나 따라 읽으면 어차피 한글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3호 우선 제3호가 무엇을 규정하고 있을까?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겠죠. 앞에 제1항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제18조 자체가 그것이니까. 그래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 얘기가 막 나오는데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선거권이 없을까? 선거범, 쉼표가 있습니다. 선거범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들어가겠구나. 물론 끝까지 읽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제45조 가로속은 지금은 복잡하니까 안 읽어도 됩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그러면은 선거범 따로 있고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되겠죠. 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또 있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여기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여기 나열한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인가? 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 선출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그 공무원, 그 직위에 뽑히는데 이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뽑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공무, 또 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식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시 그러한 공무, 그것과 관련해서 형법, 그 다음에 이제 특가법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서 그냥 이것은 한번 봤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형법과 특가법 제2조 그것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 특가법은 형법의 범죄 중에 그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이것을 적용하게 돼서 형을 더 무겁게 이렇게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법으로 보기로 하죠.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 공무집행을 하는 그 시장이면 시장으로서 아직 임기 중에 시장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 쭉 뇌물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형법 뇌물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 거 특가법 제3조 역시 돈에 관한 것이죠. 알선수재 역시 그 뇌물과 관계된다. 돈과 관계된다. 여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죠. 선거범으로서 여기까지 지금 100만원 앞부분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세 부류가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이 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일단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다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래서 요 윗부분은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지금 세세히 보았습니다. 아랫부분 한번 쭉 읽어보기로 하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러면 선고권이 없습니다. 이제는 징역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들은 선고권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사람들, 선거범, 이 선거범이 무엇인가는 아래에서 또 규정을 합니다. 선거범 또는 정치자금법 45조, 49조 위반자, 대통령 등 선거로 뽑힌 자가 직무 관련 뇌물받은 형법 제129조 등 뇌물받은 자들, 특가법 3조에 따라서 알선수재, 이 죄 저지른 자. 그러면은 네 가지가 되겠군요. 이걸 또 분리를 하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사람에 대한 요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벌금을 받으면,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얼마?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선고권이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고권이 없습니다. 또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되겠죠.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징역을 다 마치고 혹은 면제된 후, 이것은 보통 감옥에 갔다가 면제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런 세세히 나누면 4개, 크게 나누면은 3개, 이러한 사람들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유예받거나 면제되거나 했을 때 5년 동안 선고권이 없고 10년 동안 선고권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3호에다가 다 쓸어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이 1, 2, 3호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선고권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호입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이 경우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세세히 설명을 했는데 제2항은 보충 규정이 되죠. 조금 전에 제1항 3호에서 선거범 하고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이것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이 되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공직선거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16장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은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선거범이라는 것은 2항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18조 제3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좀 별도의 규정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뒀는가? 일단 이 취지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있는 규정은 이 선거에 관해서 그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 기준이 될 텐데, 그 형을 정할 때 여기에 보면은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또 분리선고하고 이렇게 2번 나옵니다. 분리선고를 한다는 것은 A씨가 범죄 1과 범죄 2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합하게 되면 벌금액이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법조문에서 더 중한 죄의 경우에는 형도
더 하한 선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분리하면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하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선거권이 없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제18조에 해당이 되면 선거 출마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분리해서 자기네들이 웬만하면은 선거 출마 못하는 그것을 피해보려고 넣은 것이다. 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사람이 같은 피고인이 A범죄, B범죄 이렇게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합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이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되겠죠. 뇌물죄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선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의할 것이 여기에 규정된 죄하고 다른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죄는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상의 죄가 되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선거권이 있고 없고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를 분리선고하고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이 가로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지금은 회계 책임자의 범위를 이야기하니까 또는 후보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과 비속, 그러니까 부모 때와 자녀 때 이것을 말하죠.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2조,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선법상의 범죄와 공선법 제1항 3호에 규정된 죄는 공직선거법이 아닙니다. 형법 혹은 특가법 이렇게 되죠. 그 죄와 경합범 같이 합산을 해야 될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경우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그랬는데 해당 후보자에게 이 영향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분리 선고해야 한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회계 책임자의 벌금형이 300만 원이 안 되게 하려는 나쁘게 말하면 꼼수, 이것이 법률에 반영이 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앞에 제1항 3호에 규정된 죄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은 분리선고해야 한다. 또 이러이러한 경우 여기에 지금 263조 및 265조하고 1항 3호 이것은 분리선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서 분리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형법 제38조를 적용해서 분리 안 했다.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분리 선고하지 않은 이것은 이는 하는 것이 그 뜻이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이 상고하는, 그것이 피고인이 됐든 검사가 됐든 상고 이유서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이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직권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은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그러면서 직권 심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것은 검사가 청구한 그 상고 이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유무죄 부분도 또한 파기되어야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는 제1심 판결에도 파기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파기환송 후에 원심은 어떻게 심판해야 하는가?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서울고등법원이 되죠. 제1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래서 파기환송했다 하는 것이 이렇게 파기환송의 디테일이라고 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그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일,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바늘은 아주 작지요. 코끼리는 매우 큽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늘 한 개를 들고 코끼리를 한껏 깊숙이 찌릅니다. 작은 바늘이지만 그 두꺼운 피부를 지나서 안쪽까지 찌르면 코끼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바늘 한 개로 코끼리를 찔러서 그 거대한 코끼리가 날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법조문에 따라서 이것을 공선법 제18조에 따라서 분리선고를 하지 않아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그것이 맞다고 했을 때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야 하겠죠. 그래서 설령 지금까지 해왔던 이 길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전 국민이 이것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고 했던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검사 상고에서 모두 다 인정 안 했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라.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냥 다 다시 해라. 거의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이 있잖아. 그러니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코끼리가 날뛰는 이 엄청난 일이 저질러졌다. 범해졌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무엇인가 막 불편한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일, 이것은 악마만 할 수 있는 짓인 겁니다. 법이 있다. 그래, 이 법이 바늘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바늘을 손에 쥐고 있다. 그렇긴 한데 우리 국민의 리걸 마인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늘을 들고 있는 걸 보긴 봤는데 그걸 찔러서 코끼리가 날뛰게 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다. 그건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에게 바늘이 있으니까 이 바늘로 코끼리를 찌르든 뭘 하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냥 바늘을 찔렀을 뿐이야. 코끼리가 날뛰어서 그 발에 짓밟혀서 국민이 죽던 국가가 부서지든 상관없다. 그건 내가 그럴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 사건은 그것이 물론 유죄 판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맞습니다. 다른 사건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의 범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다른 사건은 사람 대 사람, 누가 누구에게 가해를 했는가, 혹은 기업 대 기업, 그저 이 정도인데 이번 사건은 그 돈이 얼마가 되는가, 박근혜 피고인 개인이 그 신체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는가, 재산이 얼만큼 내놓게 되는가, 이 성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천만 우리 국민이 관계된 것이고, 그래서 피고인이 형을 얼마를 받는가는 이제 논외로 합시다. 그것은 그 개인의 불행이고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이것, 자, 우리는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바늘 한 개, 그리고 틀림없이 코끼리가 날뛰고 그 발에 짓밟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이것, 두 가지를 앞에 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저 앞뒤 생각 안 하고 바늘을 찔렀을 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 무엇이 옳은가? 이번에 이 선고문을 낭독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 목소리 좋았습니다.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읽어 내려가는데, 물론 가끔 발음은 샜지만, 그런데 이렇게 다시 재판하라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법원의 수장이죠. 왜 다시 재판합니까? 법원이 잘못해서 다시 재판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이 잘못한 거다. 바로 당신들 법원이 잘못한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는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치 자기들이 아닌 국민이, 정부가,
혹은 다른 누가 잘못한 것처럼 아주 무감동하게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이 잘못한 것이죠. 당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은, 판사는, 법원은 항상 앞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너희 죄는 이렇고 너에게 이러한 형을 선고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잘못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